오늘 커리큘럼 하겠습니다. 자, 시간과 변혁. 참된 행복에 수반되는 풍요, 참된 의의를 지닌 생활은 시간을 초월한 무한한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시간 속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시간, 생애의 대부분을 시간, 그것은 1분, 1시간, 며칠, 몇 년과 같이 시계로 나타낸 시간이 아니고 심리적 기억이라는 의미에서의 시간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 기억이라는 의미에서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해보면은. 네. 그래서 자꾸만 이 공부하면 시공을 초월해 있다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개념으로만 알고 있어 갖고는 이게 어떤 세상인지 잘 몰라요. 이런 말만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자 이것은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다 우리는 시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의 정신은 무수한 어제라는 과거의 결과이며 현재는 과거가 미래로 들어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정신이나 행동이나 존재는 시간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 잘 보세요. 사고는 시간의 결과이며 무수한 어제라는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시간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시간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이렇게 들으면 맞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할 때는 잊어버려요. 또 시간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들을 때는 맞아 이러지만 이 시간만 돌았으면 또 시간이 있어요. 왜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실 때는 반복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시간이 없다고 해도 지금은 맞아 하지만 바로 시간이 있는 걸로 돌아가요. 그 반복적인 패턴 때문에. 왜 이때까지 이제 살았던 그 패턴이 있거든. 시간을 개념으로 살았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이게 시간이 없다는 생각은 잠깐 1초, 2초 밖에 못해요. 여러분이 제대로 이 시간이 없다는 개념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돌아가는 거지. 진짜 제대로 여러분이 체득해서 시간이 없는 거를 알면은 그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어설프게 안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속기 때문에 난 이쪽은 시간이 없어. 근데 나는 늘 시간 있는 걸로 행동해. 늘 시간이 있는 걸로 습관화돼 있어요. 그럼 안 된 거죠. 여러분은 불에 가면 손이 딘다라는 거 알면 두 번 다시 불에 손을 안 대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 진짜 제대로 알면은 두 번 다시 그 불에 손을 안 대요. 디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늘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건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 불에 내가 손이 디는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계속 손을 대는 거예요. 또 댔다가 또 댔다가 또 댔다가 하거든. 그 불은 내가 손을 대면 뜨거운 줄 아니까 그만두지만 이 생각은 뜨겁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언제 이렇게 패턴이 조금 부서지냐 하면 고통스러울 때. 근데 그때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막 잡아요. 이 공부를. 그러다가 조금 편하면 또 나아요. 그냥 지었다 놨다 지었다 놨다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이 공부가 진짜 어떤 것인지 아직 여러분들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이 없으면 사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전부 기억에 의지해 갖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억은 다른 말로 또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에는 시계로 측정되는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즉 시계로 측정되는 어제라는 시간과 기억으로서의 어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시계로 측정되는 물리적 시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기차 시간에 맞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시간 이외에 또 다른 시간이 실제로 존재할까요? 분명히 어제로서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어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예. 한번 여러분이 자세히 이 말을 곱씹어 보세요. 또한 정신을 떠나서 시간이 존재할까요? 확실히 심리적인 시간은 정신이 낳는 것입니다. 사고라는 토대가 없으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리적 시간이란 오늘과 관련된 어제로서의 기억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내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에 반응해서 생긴 어제의 경험이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사고의 과정이며 정신의 궤적입니다. 정신이 말하자면 만들어낸 흔적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 흔적 때문에 살아요. 그 이미지, 희미한 이미지 때문에 시간과 내가 정신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나까지 포함이 돼요. 나라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 궤적만 있을 뿐이지. 근데 그 궤적을 여러분 철동같이 믿어 있다고.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여러분이 드러나야지 언젠가는 그 말이 이런 뜻이구나, 자기가 체험이 되면 막연하게 그런 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말들이 자꾸만 여러분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여 가지고 이것이 이제 내게 돼야 돼요. 이런 말들이 내가 체득이 돼 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것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책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읽고 해도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도 어렵고 이렇게 살기는 더 어려운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경험해야 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말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말로 아시면 안 돼요. 말로 알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로 알려고 해도 안 돼요. 물론 이해가 수반돼서 체득은 되지만 이해로 다 끝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래서 어려운 거지 다른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한테 또 이제 철학자들 말을 빌려서 말씀해 드릴게요. 쇼펜하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도 굉장히 삶이 고달팠어요. 이제 우울증에 자살 시도까지도 하면서 일생이 평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제 철학 세계가 이 책에 묻어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적으로 겪는 고통은 우리만 겪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어요. 근데 얼마나 삶을 이게 내 의식 수준을 높이고 확장해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느냐 그 차이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주어져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정신보다도 더 초월한 세계에 두고 이 현상 세계를 바라보고 나는 그냥 현상 세계에 푹 빠져서 사는 거와 이게 다르다는 거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많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런 분들도 우리보다도 더 어렵게 살았고 우리보다도 더 피폐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삶의 어떤 자기만의 철학적인 걸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우리가 롤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잘 봐요. 인생은 크고 작은 진폭이 있겠지만
결국 고통과 지루함을 오가는 움직임 사이에 있다. 고통과 지루함 사이에 움직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움직임 그때 찰나 움직임 사이에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비가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그냥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지루함을 붙잡고 있거든요. 움직이는 사이에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러면 고통과 지루함의 이 차이를 정확하게 딱 한번 이게 나눠보자. 봅시다. 고통은 왜 생길까요? 고통은 우리는 보통 내가 부족하면서 생겨요. 빈곤하거나 결핍되거나, 그죠?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걸 다 못했을 때, 거기서 고통이 다 오는 거예요. 뭐 재산이든 자식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요즘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빈곤 아니면 결핍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세상 사례가 굉장히 복잡다단한 것 같은데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안 하지. 체면치레 한다 그걸 싹 덮어잖아요. 싹 덮어가 다른 얘기를 하지.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끝까지 밀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돈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빈곤과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겨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어. 엄청 가난했어. 근데 부자가 딱 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할까요? 겨우 빈곤에서 벗어나자마자 하는 게 뭘까요? 그 부를 가지고 사교 모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난 사람들한테 나가서 옷이 되고 싶고 이렇게 산다고 보여주고 싶고 온갖 사교 모임을 다 자기가 주선해서 해요. 요즘은 그 옛날 같으면 그 이제 어떤 나이가 되면 그런 모임도 안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죽을 때까지 모임을 해요. 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쇼펜하우어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멍청한 사람은 빈곤에서 겨우 벗어나자마자 사교 모임을 찾는다. 하찮은 인격의 짐을 어쩌지 못해. 자기 갖고 있는 하찮은 인격을 어쩌지 못해서 자기 혐오에 시달린다. 이 말은 세네카가 말한 거야. 세네카가. 네. 하찮은 인격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혐오에 어쩌지 못해가지고 그게 매일매일 시달리는 거야. 네.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보통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그죠?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히잖아. 남이 괴롭히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힌다니까요. 네. 다 모든 사람,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 혐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정신병에 우울증에 약 먹고, 네. 그래서 또 자기 우울하면 되는데 그걸로 인해 남을 괴롭혀요. 또. 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시달려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때 그 시절에도 낱낱이 다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부처님 세대나 쇼펜하우어 세대나 우리 세대는 다르지 않는 거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지루함은 어떤 사람이 겪느냐? 둘 다 멍청한 사람인데 고통을 겪는 사람과 지루함을 겪는 사람이 좀 달라요. 또 지루함은 어떤 부류냐면 너무 안전해. 돈도 많아. 모든 게 나한테는 넘치게 있어. 과잉으로 있어요. 과잉으로. 너무 과잉으로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렇죠? 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 편안하면. 네, 너무 편안하면 그래서 사람이 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은 편안하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네. 왜? 너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물질로는 다 채웠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자기의 내면의 그 공허함을 어떤 식으로 꽉 채울까 해서 어떻게 해요? 외부에 엄청나게 자극적인 쾌락을 원해요. 예,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다 있어요.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아니면 이런 사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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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루 해가 지겨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엄청나게 저급한 일을 해요. 네. 하루 해가 너무 지겨워요. 이렇게 말해요. 요즘 이제 거의 어르신들 80 정도 넘어가면 시간 때우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해를 어떻게 보내지?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 때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는 경로당 앞에 가보면 다 핫토 펴놓고 있죠. 아니면 윷놀이. 그죠? 아니면 땅 따먹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온갖 오락과 유흥과 아니면 내가 좀 발로 긁고 아직 건강하다. 그러면 사치를 하기 위해서 어디가? 백화점. 네, VIP 대접받으러 백화점에 가는 거.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나 정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않은 피폐해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 낭비를 하고 시간 낭비를 하면서 대접도 못 받고 내 삶은 계속 너무너무 비참해져 가고 있어요. 비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패턴이 여러분은 이거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정신적으로 충만한 적이 없어요. 네. 자, 정신의 풍요, 내면의 풍요가 있으면 지루함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왜? 할 게 너무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 나하고만 놀아도 아무도 없어도 돼요. 자기 자신하고만 놀아도 내면의 풍요와 이 정신적인 풍요가 너무나 충족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누가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있어도 괜찮아요. 어떤 거에도 구애를 받지 않아요. 바깥의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네. 하루 종일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사람이 그립지가 않아요. 네. 네. 내와 너무 사귀고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요. 네. 나하고 놀기도 바빠요. 네. 조금 있으면 생각이 왔다 가죠. 조금 있으면 감정이 왔다 가죠. 조금 있으면 미각이 왔다 가죠. 조금 있으면 감각이 왔다 가죠. 조금 있으면 소리가 왔다 가죠. 조금 있으면 이미지가 왔다 가죠.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하고 놀아도. 네. 자, 세상에는 고통과 지루함이라는 존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더구나 세상은 사악함이 지배하고 어리석음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 내면이 공허한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아예 정신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그런 하지도 않아요. 떵떵거리지도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안 해요. 네네. 사교 모임, 오락, 유흥 안 해요. 네. 왜? 그것보다 나랑 노는 게 더 재밌는데, 그 오락이 더 재밌는데, 예. 우리의 운명은 잔혹하고 인간은 애초롭습니다. 네. 이런 세상에서 본래 정신적으로 풍족한 사람은 눈 내리고 얼음이 어는 12월에 겨울밤에 환하고 따뜻한 난로가 있는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12월이라도 언제나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처럼 풍요롭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은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앞에 있어도 마음이 늘 시려요. 마음이 늘 춥고 더워요. 네, 춥고 더워요. 네. 그 고통과 지루함을 갖듯이 또 춥고 더움으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보면 이거는 옆으로 뒤로 볼 필요도 없어. 자기를 보면 돼요. 그러니 탁월하고 풍부한 인격,
특히 충만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할까요? 네.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똑같이. 네. 결국은 다 해봐도 정신적으로 풍요롭지 않고 내가 평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자, 이제 이 얘기를 니체는 어떻게 했는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왜 자꾸만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여기에 갖고 오냐면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도 똑같았어요. 부처님도 위대해서 부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네, 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괴로웠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적인 풍요를 갈구한 거예요. 그죠? 더 괴로운 사람이 갈구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편한 사람은 갈구를 안 해요. 그렇죠? 네. 이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보다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가난과 빈곤과 게으름을 즐기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니체는 일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루 종일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을 살아가는 일머리, 내 삶의 일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일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머리 없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말했어요. 가난하고 빈곤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즐기는 결정적인 특징은 뭐냐? 질문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건 안 묻는다. 네. 질문 무슨 질문해요, 여러분? 돈 어떻게 벌어요? 어떻게 하면 안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많이 할까요? 어떻게 하면 백화점을 많이 갈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부유하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더 쾌락적인 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많은데 정작에 자기한테 가장 내면의 풍요로운 질문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부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질문을 안 해요. 질문을 안 한다는 건 한 번도 사고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깊이 사유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나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한테 질문을 했을까요? 네. 똑같이 모르는 거 똑같은데. 네. 이 공부도 사실은 자기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끊임없이 자기한테서 이게 보게 되면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 정작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바깥에 보고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자기 내면에서. 예. 그걸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자기한테. 누구한테? 자기한테. 예.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묻고 자기가 나중에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해요. 이게. 자, 그리고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뭘 모르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도 니체도 말하자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예, 쇼펜하우어도 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예. 당신은 굉장히 위대하고 뭘 그렇게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느냐고 얘기했을 때 소크라테스 얘기해.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정확히 안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것도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것도 몰라요. 다 몰라요. 네네. 그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가 생기면 조용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슬쩍 말한다. 슬쩍. 네, 그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물으면 안 던져요. 그냥 조용히 있어. 그냥 그게 지나가길 바래. 그냥 가만히 해결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지나가듯이 그냥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깊이 자기에 대한 물음에 사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 나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게 왜냐하면 내가 성숙되기 위해서 그 문제가 내한테 도래가 되는데 그걸 안 봐요. 예. 말이 너무 웃기죠. 슬쩍 말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을 안 하고 또 일이 다 꼬이면 망치면 그제서야 어떻게 징징댄다. 정작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바로바로 도움을 필요해서 빨리빨리 그 일을 해결하고 그 일을 그냥 해결하면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때는 말을 안 해요. 예. 제대로 그렇다고 또 사유도 안 해. 해결도 안 해요. 근데 일이 다 망쳐서 꼬일 대로 꼬여져 가지고 그때서야 해결도 안 하고는 그때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 와갖고 징징대기만 해요. 예. 그럼 어쩌자고. 그때 일은 다 지나갔는 얘기인데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얘기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데 평생을 이렇게 징징대기만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도 여러분 뭐 결혼하라 말 안 했어요. 근데 왜 결혼 때문에 징징대. 아무도 내가 애 놓지 말라고 했어. 근데 맨날 나 애 놓고 와갖고 또 징징대요. 응.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해. 근데 결혼해. 그리고 또 와서 징징대. 네. 그 평생을 이것만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애 키워보면 애들 징징댄다고 신경질을 내죠. 여러분은 평생을 징징댔어요. 자기가 징징대는 걸 한 번도 여러분은 못 봐요. 애들이 징징대는 것만 알지. 여러분 늘 남편한테 징징대고 요즘 어떻게 해요? 뭘 못 시켜. 뭐 배민 이런 게 잘 안 돼. 보살님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계속 징징대잖아. 일하는 애들한테 뭘 시켜라. 커피 시켜라. 뭐 빵 시켜달라. 계속 그러죠. 응. 내가 그걸 조그만한 거라도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징징대. 여러분은 뭐 징징대는 걸 큰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냥 사소하게 있는 일들을 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남편이 없으면 안 되고 아들이 없으면 안 돼. 딸이 없으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징징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딸들하고 엄마가 여행 갈 때 뭐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될 10계명이 있다면서요. 네. 짜다고 말하면 안 되고 안 가면 안 돼 말하면 안 되고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딸들이 엄마가 징징대는 게 싫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네.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요즘.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늘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만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네, 뭘 했는지 아무것도.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 그럼 뭘 열심히 살았냐고 물어봐요. 그럼 할 말이 없어.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결과로 도출해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늘 징징대기만 했기 때문에. 네. 자기가 뭘 해냈는지 뭘 안 해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안 봤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심각한 사실은 심각한 정신병이에요. 이걸 우리들이 모른다라는 거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말이 이게. 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일머리가 없으니까 또 게으르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비하하는지 아세요? 꼼꼼하다고 우겨요. 꼼꼼하다고. 그리고 하려고 했대요. 하려고 했대. 핑계 대는 거야. 꼼꼼하다고 우기지만 실은 그냥 느리고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단순하고 심플한 게 아니고 너무 복잡해서 실행에 못 옮기는 거예요. 네. 못 옮기는 거 생각만 하고. 네, 네. 그런데 그걸 자기는 꼼꼼하다고 말해. 네. 그리고 신중하다고 말해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10분, 20분 만에 할 일을 이 사람은 반나절이 지내도 못해요. 네. 이게 공통점이에요. 우리 주위에 다 있죠. 네. 다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고집은 센데 자기 기준이 없어요. 쓸데없는 고집은 센데, 네.
자기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남이 사는 건 늘 부럽고 자기는 행동이 늘으니까 못하고. 네. 그러니까 늘 그 책임을 남한테 전가해요. 네.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누군가가 내 거를 좀 해줬으면 싶어 해요. 또. 그래서 늘 남한테 이게 말하자면 얹혀서 하고 싶어 해요. 네네. 네. 실수는 절대 인정 안 하고 잘못은 늘 그때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의 탓.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쁜 거를 고루고루 다 갖고 있어요. 비빔밥으로 다 이게 가지고 있어요. 비빔밥으로. 자, 또요. 늘 자기는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병이 들어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병이 나서 죽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 자기가 늘 합리적이라고 말해. 네. 자, 정작 본인을 그런 사람은 정작 본인을 제일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아. 네. 유능한데 왜 그렇게 살고 있겠어요? 그러면 그죠? 유능하면 벌써 다른 사람 다 발탁해서 가지고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도 이용해요, 써요. 예. 예. 그를 설득하려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네네.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예. 여러분 알아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처리할 건지. 네네. 본인이 살 길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무능한 자는 늘 가장 크게 떠든다. 왜? 무능하기 때문에 그걸 과시해야 돼. 무능함을 감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실이 충만한 사람은 어디 가서 그렇게 안 떠들어요. 네, 징징대지도 않지만 네, 또 나서지도 않아요. 그러니 지나치게 침묵하지도 말고 앞장서서 힘을 소모하지도 마라. 네. 그런 사람은 굳이 덜추지 않아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네.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은 말을 그 사람한테는 말을 안 할 뿐이지. 네.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 쉽게 그런 사람 곁을 두지 마라. 네.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쉽게 기대지도 마라. 그런 사람은. 네. 여러분만 고단해요. 네. 무지를 자산처럼 떠드는 사람과는 가까워질수록 손해다. 예, 예. 우리 이게 모르는 거를 마치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이렇게 적반하장인 거 있잖아요. 예의 없이 하는 사람들. 네. 가까워질수록 내가 손해요. 네. 그런 사람 말 안 들어요. 스스로를 이성이라 믿는 독서는 가장 위험한 무능이다. 자기가 굉장히 이성적이라고 말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무능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거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기한테서 나왔거든요. 네. 그런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사실은 합리적일까요? 네. 그죠? 그 진짜 합리적인 사람은 행동으로 그냥 보여줘요. 삶으로 보여줘요. 말하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그런 자들과 엮이지 않는 가장 정확한 방식이다. 네. 이게 많죠. 굉장히 많죠. 네. 다시 돌려서 보던가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서 한마디라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걸 끄집어내서 자기한테 가져와. 이게 가난하고 빈곤하고 게으른 사람이 즐기는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네, 이건 한두 가지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거 다 우리한테 해당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시면 돼요. 남을 탓하지 말고. 이걸, 나한테로 돌아와서 자꾸 내가 어디가 무능한가. 네, 내가 합리적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위험하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가 돌아보셔요. 예, 각자.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좀 무거운 소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 얘기 다 내 얘기.